안녕하세요. 이 외에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중국의 AI 굴기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AI를 치안 유지 및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한마디로 AI를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중국의 AI 기술은 중국의 드론 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자폭 드론의 운용이라든지 혹은 정밀 타격이 필요한 미사일 운용에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지만 중국의 AI 역량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한다면 미국의 네트워크전 시스템인 링크 16에 버금가는 네트워크전 역량을 갖게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물론 이러한 걱정은 아직까지는 기우에 불과하고요. 매우 먼 일이긴 합니다. 아직 중국의 네트워크전 역량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불량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중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도 곧 미국에 필적할 만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중국의 야욕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당장의 미국의 규제는 중국의 AI 굴기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최신 GPU로 데이터 센터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지 못한다면 중국이 갖춘 데이터 센터들은 점차 구형으로 도태되겠죠. 미국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중국이 도태되는 순간 미국은 더욱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 당장의 중국 AI 역량 강화에는 분명한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현재 중국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 엔비디아와 AMD의 GPU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그들의 최신 GPU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제때 데이터 센터를 업데이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역량에 비해서 뒤처지게 될 일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둘째, 규제에는 언제나 우회로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어떻게 해서든 현재 가장 큰 고객으로 자리 잡은 이 중국 시장을 노크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우회로를 찾아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만큼 반도체 수요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장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 또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반드시 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중국이 고성능 GPU의 자급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 노력은 물론 엄청난 액수의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이 될 거예요. 한 예가 바로 티안쉬지신 반도체의 빅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TSMC 7나노 기반 고성능 GPU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의 자급화를 꿈꾸는 중국은 고성능 GPU 분야에서도 분명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겠죠. 중국은 대만의 비아 테크놀로지와 상하이 정부의 합작법인인 티안쉬지신 반도체를 통해서 7나노 데이터 센터용 GPU인 빅 아일랜드를 개발해내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중국은 이 GPU를 TSMC의 7나노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안쉬지신은 빅 아일랜드가 엔비디아와 AMD 제품에 견져서 가격에 대비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넷째, 한국에게는 중국의 어려움이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현재 중국과 한국 간의 AI 산업 가운데에는 좁히기 어려운 기술적 해자가 존재합니다. 한국이 가진 누적 데이터도 중국의 그것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죠. 그리고 메모리에 특화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AI나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죠. 단순히 제조 역량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설계에 필요한 EDA 툴 등 거의 전방위적인 반도체 산업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제조에 이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를 발판 삼아서 한국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중국이 위축되어 있는 틈을 타서 우리도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요. 빠른 스피드로 그것을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해요. AI 산업은 이젠 전 산업에 걸쳐서 연관된 하나의 거대한 융합 산업이 될 것이 뻔합니다. 하다못해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도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AI 역량이 결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1차에서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에 이르는 방대한 범위에서 AI는 그 존재감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AI가 하나의 떠오르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한국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큰 역할을 수행해줘야 돼요. 적절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하고요. 그냥 5년짜리 그냥 현실성,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정부로부터 마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AI 관련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019년에 수립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주요 뼈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을 하고요. 국가 삶의 질 지수를 세계 10위로 도약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구축, AI 활용, 사람 중심의 AI 구현이라는 3대 분야로 나누어서 정책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9개 전략과 100대 실행 과제를 정해서 지금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발표 당시 AI에 대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왠지 모르게 민간 기업의 거의 모든 과제를 밀어내기 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내리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렇게 허구한 날 메타작을 해대면서 기술 개발에서 나라 먹여 살리라고 강요하는 거는 진짜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기업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토대를 마련해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움직여도 잘 될까 말까한 거대한 담론과도 같은 프로젝트를 민간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를 기업이 담당하고 정부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무조건 기업 족치면 뭔가 나올 것이라는 캐캐묵은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젠 관이 민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둘이 적절히 협동하는 이 협치의 모델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번에 미중 개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약의 기회를 또 한 번 허무하게 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명한 정부의 대응과 한국 기업의 발전을 응원하면서